AI 혁명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혁신의 심장이 뛰면 뛸수록 지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동력,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요즘 그 해답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해서 오늘 한번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AI,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 뒤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에너지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이 모든 AI를 움직이는 막대한 전력,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 숫자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쓴 전력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무려 76%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년 내내 쓰는 전기의 4분의 3 이상을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불과 6년 뒤, 2030년이 되면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지금의 딱 2배가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 이걸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이 AI 시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꼽으면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SMR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알고 보면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소형은 말 그대로 사이즈가 작다는 뜻이에요.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원전을 말하고요. 모듈, 이게 핵심인데 중요한 부품들을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착착 조립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자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핵분열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기존의 그 거대한 원전이랑 SMR,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일단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3년에서 5년 사이로 확 줄어들고요. 비용도 10조 원이 넘던 게 한 1, 2조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극적인 차이는 바로 안전 시스템이에요. 기존 원전은 어떻게든 전기를 써서 펌프를 돌려야 식힐 수 있었는데 SMR은 그냥 자연의 힘으로 알아서 식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덕분에 냉각수도 많이 필요 없어서 굳이 바닷가나 강가가 아니더라도 내륙에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SMR이 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냐? 그 비밀은 바로 이 작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 핵심 기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SMR 안전의 비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체형 설계예요. 원자로, 펌프,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부품을 전부 하나의 단단한 용기 안에 싹 다 집어넣었어요. 예전에 사고 원인이 됐던 복잡한 배관들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둘째는 피동형 냉각입니다. 만약에 정전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겨도 펌프 없이 그냥 중력이나 대류 같은 자연현상만으로 원자로가 저절로 식게끔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작이나 외부 전력이 없어도 알아서 안전하게 멈추는 이른바 페일세이프 개념이 적용된 겁니다. 이런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일부 SMR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기존의 최신 원전보다 무려 1000배나 낮아진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 이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SMR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할 전략 무기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SMR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이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거의 30개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냥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미국도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외치면서 맹추격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격차는 꽤 큽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이 경쟁이 이렇게 뜨거워진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더 안전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SMR 개발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중국이 세계 최초로 4세대 SMR의 상업 운전을 딱 시작하면서 선두로 치고 나갔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2024년부터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앞세워서 본격적인 추격에 나선 거고요. 하지만 AI 시대를 구할 구원투수처럼 보이는 이 SMR의 미래가 사실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실제로 널리 쓰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요. SMR이 마주한 큰 장벽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기 전까지는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요. 둘째, 핵연료 문제. 많은 SMR에 필요한 고성능 핵연료, HALU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크죠. 여기에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또 원자력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SMR이 딱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아도 이걸 실제 사업으로 성공시키는 과정에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SMR 기술 개발에 한창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에 SMR 관련 내용이 쏙 빠지면서 업계에 우려를 낳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번 바뀔 때마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SMR 산업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SMR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엄청난 잠재력과 만만치 않은 현실 사이,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SMR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AI 시대에 필요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24시간 공급하는 꿈의 기술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높은 초기 비용과 핵폐기물 문제, 그리고 러시아에 의존해야 하는 연료 공급망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기술 패권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SMR은 과연 AI 혁명을 뒷받침하면서 우리 에너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막대한 비용과 위험만 남기는 값비싼 신기류에 그치게 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